안녕하세요. 오태진 한국사입니다. 오하, 오하, 오하. 뭐 이렇게 하라면서요? 예. 요새 유튜브의 최신 트렌드예요. 오태진 유튜브 하이. 네, 반가워요. 네, 저 지금 영상 나가죠? 예, 반갑습니다. 자, 국가대표 한국사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옷을 딱 입고 왔습니다. 이게 여기 히스토리까지 박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리아까 여기 히스토리 제가 이렇게 박아 놓을까 해요. 어때? 괜찮아? 잘 나오나?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요,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지금 주요 채팅방에 56분이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반갑습니다. 처음 해보는데 그러네. 지금 뭐 질문들 조금씩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 뭐 답변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일단 뭐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오태진 한국사 TV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노량진이고요. 또 오늘 노량진에도 확진한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동에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확진자들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긴장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도 없고 우리 직원분들 또 이렇게 찍고 있는 저, 그리고 저희 조교 학생 한 분 정도만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질문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이제 받는다 했더니 저는 별로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되게 많이 하셨네요. 엄청 많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려도 50분이 그냥 갈 것 같아요. 왜, 뭐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녕. 희정양 안녕. 오하. 언제 나와요? 지금 나와요. 구독과 좋아요. 옆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안녕. 다 같이 오하. 좋습니다. 저 같으면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할 거냐고요? 뭐, 야, 기간도 늘어났는데 점수가 안 오르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 무지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저희 조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한 지 조금 됐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시험이 미뤘다는 거야. 망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엔 너한테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 했더니 또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만큼 뭐 맞춰서 자기 그 뭐예요 그거 뭐 컨디션도 조절하고 그 기간 동안 맞춰서 컨디션 조절하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뭐 크게 불리한 상황이거나 뭐 딱히 손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제 한창 피치가 막 오를 때요. 피치라는 말 아세요? 피치? 막 숨 막 헐떡헐떡일 때. 그래서 막 그 피치 막 한창 오를 때는 관성이 생겨. 막 그 체육으로 비유하면 데드 포인트가 있어. 데드 포인트. 그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무지 힘들죠. 저도 그 몸이 뭐 이러긴 하면 최근에 살을 좀 많이 뺐죠. 그래서 많은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고. 근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그 남들이 보면 이게 수척해진 거냐고 할 건데, 나는 그래. 근데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게 왜 수척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근데 그 사점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안 뛰다가 이제 뛰면 막 1분부터 10분까지는 무지하게 힘들어. 그렇지 않아? 무지하게 힘들지. 근데 10분 정도까지 무지하게 힘든데 15분 넘어가고 20분 넘어가고 3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뛰려고 해서 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뛰어져. 그지? 맞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뛰게 되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러면 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50분을 못 뛸 것 같았는데, 막 처음에 그러잖아. 막 5분 10분 뛸 때 이걸 어떻게 40분을 더 뛰어 막 이러는데, 나중에 40분 정도 넘어가면 막 50분도 뛸 것 같고, 50분을 뛰었는데 10분 더 못 뛰겠냐 뭐 이러면서 결국 1시간 채우고 딱 끝나면 어때요? 와 죽을 것 같지, 그지? 죽을 것 같아. 근데 기분은 되게 좋잖아.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나 60분 뛰어서 정말 레알이냐 이거? 이럴 거야. 공부도 똑같아. 그래서 그 한번 이렇게 피칭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거기까지. 비슷한 얘기 오늘 질문 되게 많은데,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지
거기 이상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뭐 기본서를 이뤄서 2회독을 했다. 1회독이 힘들지 1회독 하고 난 다음엔 2회독은 1회독보다는 무조건 쉬워. 근데 1회독을 다 못 해보니까 2회독은 언제 다 하냐 이래. 3회독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10회독을 어떻게 했냐 이거야. 그래서 막 합격수기 봐봐요. 합격수기 보면 이거 유튜브잖아. 유튜브 보면은 막 반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잖아. 유튜브 벌써 이름부터가 반말이잖아. 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유. 근데 약간 그래서 그 안 해본 애들이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합시다. 안 해본 애들이 10회독 어떻게 하냐 이거야. 기본서 어떻게 이걸 다 읽냐 이거야. 두꺼운데 안 해봤으니까. 해봤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런 말 안 나와. 합격수기 봐봐요. 거기 보면 나 기본서 적어도 5회독하고 왔다, 10회독하고 왔다, 기출문제집 3회독 이상 4회독 5회독 했다. 사실 방금 오기 전에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데 광주에 그 농성파출소에서 지금 근무하는 내 제자가 오늘 전화가 왔어. 그지? 그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 농성파출소에 있는 최낙경 그 여자친구 지금 공부한다 그지? 그래서 오늘 아까 상담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조선 문화사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거 상담하고 왔어요. 그래서 최낙한테 내가 그랬어. 그치? 보고 있나? 야, 너는 그 오기총 풀었더니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친구가 정확하게 오늘 3시간 전에 나한테 얘기했어. 선생님, 오기총을 진짜 제가 다 풀었더니 진짜 오기총은 풀고 난 다음에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9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카톡에도 있어요. 지금 카톡에도. 네? 걔가 어떻게 저장되는 줄 알아 여기? 보여주고 싶어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뭐라고 써있냐면 특히 광주 원장님 보고 계세요? 안녕. 16세기 3절 중에 하나인 이정 원장님. 이정. 이거는 저기 16세기 화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특별히 좀 소개해 주는 분이야. 딴 건 다 되는데 국사가 안 돼. 그래서 여기 저장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합격했으니까 상관없지. 40점 이렇게 써요. 40점. 국사가 40점이라고 써 있는 친구야. 최낙땡 하고 광주 원장님 소개 국사 40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왔냐 했더니 뭐 다 해봤대. 근데 다른 것도 다 해봤대. 뭐 다른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40점밖에 안 나온다는 거 계속해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그 기본 개념이랑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고 그냥 무조건 암기해서 막 머릿속에 때려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전화번호부지가 한 500개, 600개 저장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부를 사람 이름이랑 매칭해서 외울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당신들이 국사 공부를.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고 이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해하고 오늘 얘기한 게 그거야. 이해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계속 푸니까 절대 안 떨어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친구 합격하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 소개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 2달 남은 상황에서는 2달 동안 컨디션이 깨졌는데 있는 컨디션이 있기라도 했어? 어떤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라도 했어요? 아니잖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뿐이잖아. 왜 있잖아. 그 빨리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으면은 빨리 그 끝나고 여름방학 되고 싶다 이 마음이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험 떨어지면 계속 여름방학이야. 겨울방학까지 계속 가을방학이고 가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이거를 한 40년 할 수 있어. 40년. 예? 하고 싶어? 그렇게? 그러니까 왜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2달이 미뤄졌다면 그 2달 미뤄진 것만큼 이게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나를 웃게 하는 오님. 뭐 이거 뭐 읽으라고? 이거 읽어야 돼? 그냥 몇 개만. 쌤 사랑합니다. 저도 뭐 누구신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얘기 못 하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데 저 교수님 이런 얘기 진짜 듣기 싫어. 막 오글거려. 이제 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냐? 교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말 옛날 기억나냐 혹시? 무슨 교수님이야 형 이런 거 좋잖아. 근데 또 여기는 직장이니까 그지? 야 너도 나한테 교수님 이런 얘기하지 말고 쌤 괜찮은데 오빠는 좀 왜? 그거는 좀 아닌 거 같냐? 도저히 못하겠냐? 그렇구나.
삼촌? 알았어. 우태현 선생님 강원도 사람이신가요? 아, 저 서울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이라니. 물론 고향은 강원도. 고향은 강원도고 춘천이에요. 예, 제가 아주 사랑하는 춘천이에요. I love 춘천. I love CC. 근데 서울 사람이에요. 예, 출생지 서울이고, 그래서 출생지는 서울인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예, 태어난 것 자체 기억이 안 나고 제 머릿속에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춘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강원도 우체국 국장님이었다. 그리고 우리 외삼촌이 지금 강원도 교육감이에요. 삼선에서. 그래서 우리 외가댁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척들이죠. 예, 외척들이 다 강원도고,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 예, 맞아요. 한국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예. 오기총 95페이지 2번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95페이지 2번이 뭔지. 아마 95페이지쯤 되면은 삼국시대 같은데. 책 봐. 자. 나중에 이거 질문하세요. 항상 배속 높여서 듣다가 라이브로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어색하네요. 목소리가 어색해요? 나 목소리 좋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방송국에, 저희 대학교 방송국에 간판 아나운서였어요. 푸 조용히 해. 예, 자, 욕 쓰지 말고. 언제부터 하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2단계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 2단계 너무 어렵지. 그죠? 제가 2단계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물론 이제 전부 다 내가 학생들한테 제 2단계를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싶거나 국사에서 100점 맞고 싶은 분들은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맞춰서,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데, 첫째, 그냥 적당하게 공부했는데 시험 난이도가 적당하게 나왔을 경우에도 90이 나와요. 100도 나올 수 있어요. 예. 둘째, 쉽게 그냥 막 딸딸딸 외우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국사 막 외웠어. 뭐 누구나 하듯이 그렇게 외웠는데 시험이 약간 난이도가 높았어.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최근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시험 난이도가 높게 나오거나 좀 특이하게 내가 공부 안 한 부분에서 나오면 그 시험지를 욕하더라고. 그게 무슨 루저의 마음이야. 아니, 시험지를 왜 욕해? 아니, 시험 문제에서 점수가 득점을 못하면 시험지를 욕하는 마인드. 그래, 난 이해는 돼. 그게 이해는 되는데, 그래봐야 뭐가 남아요?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냥 스트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남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어쨌든 경우의 수가 쉽게 공부하고 그냥 대충 공부하고, 야 그냥 뭐 남들 하는 것처럼 뭐 열심히 해. 남들도 다 열심히 하니까 남들 하는 것만큼 열심히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 방법은 좀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시험이 쉽게 나오면 그래 90, 100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10점, 15점, 20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사에서 20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런 도박을 할까? 일종의 그것도 시험 공부 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게 노력해가지고서 뭔가 많은 점수를 얻겠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투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 특히 뭐 공안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건 선발 시험이고, 그 선발 시험은 어느 정도 공평해야 되잖아요. 요즘 분위기 저스티스 아니야? 맞잖아. 그럼 공평한 게 어떤 게 공평한 거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절대평가를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상대평가지. 상대평가가 뭐지? 상대와 싸워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 상대평가라는 건 나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잖아. 왜 그걸 항상 간과하지? 왜 정신승리를 하려고 해, 본인 스스로? 그게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상대와 나와의 경쟁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식의 차별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왜 차별화가 되어야만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도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이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해서 점수를 똑같이 다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잖아. 근데 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처럼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나와야 되고 저런 문제는 나오면 안 되고가 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럼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게? 도대체 그건 무슨 기준이야? 아니 무슨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결국 특별한 경우에 있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 제자들 보세요. 제 제자들 중에 다 있어요. 정말 저는 이게 자부심이에요. 나한테는. 뭐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오늘도 그래. 오늘도 전화 오고 며칠 전에 또 전화 오고 계속 전화. 또 공항 가면 검색하는 친구가 제자예요. 우체국 가면 지금 마스크 나눠주는 애가 제자예요. 합격하면 그런 거 하는구나 이제. 어쨌든 다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봐. 유해진이 한 얘기 중에 있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그 영화 전우치라는 영화에서 막 전봇대 뽑으면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 자라도 더 봐 이러면서 전봇대를 뽑는 장면 기억나니? 그런 대사? 기억나? 기억나? 난 그게 왜 기억이 나냐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하여간 내가 많이 봐서 그래. 봤지? 회독을 많이 했어. 영화를 회독을 많이 하니까 대사를 외우는 거야. 도사란 무엇이냐? 뭐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부르며 내가 이 커피에 이 잔을 이렇게 땅 치면은 네 목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히히히 이러잖아 전우치에서. 그러니까 그 대사를 내가 어떻게 외우고 있겠냐고.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많이 봤으니까. 에? 이런 얘기를 나는 꼭 해주고 싶어요. 진정하시옵소서. 진정하고 있어요. 알았어. 뭐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되게 많네요. 80 넘어본 적이 없어서 두려워요. 내 시험에서 80 넘으면요 잘하는 거예요. 제 모의고사에서 80 넘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 점수가 80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상위 10%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 18회 문제 최규화 10대. 그래. 요거 얘기해 줄게. 알았어. 그 다음에 원효의 아미타 사상을 외치며 내세를 찾게 되는 2단계. 뭐 2번생이야? 2번생 망한 거야? 아니에요. 이게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절대 점수가 아니고요.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들 내가 설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채워넣는 거야. 그래서 빠진 부분을 채워넣는 강의지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1단계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1단계에서는 그런 아는 거를 확인하는 문제들일 거다. 근데 2단계는 아닐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게. 강동원? 엄청 좋아하지. 강동원. 강동원 좋잖아. 잘생겼잖아.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다 듣고 심화 강의 들어야 하는데 심화 기출, 심화 이론 둘 다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출이 중요하니까 기출만 들어도 될까요? 글쎄, 이거는 사실 제가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 이렇게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은 최대한 존중을 하는데 그 시스템만 맞춰서는 안 해요. 특히 그 기본 강의라든가 심화 강의를 조금 들 이렇게 다양성이랄까 좀 다양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다 쓰면 되나? 네. 기본 강의가 있고 이제 심화 강의가 있고 뭐 문제풀이 1, 2, 3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시험 이러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기본 강의를 들을 때도 학생들이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듣는 학생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한 50% 이상 되는 학생들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담이 많아요. 그지? 애들 상담 오는 거 보면은 우리 조교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조교 좀 오래 한 친구들은 유형화 하잖아. 그지? 그래서 딱 와가지고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죠. 그죠? 이건 진짜예요.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50% 이상이야.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하는데 한국어 같지가 않대. 외국어 같고.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게 50%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국사의 재미도 느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보면 뭐하니? 다 자막도 없는 외국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영화 안 틀리는 분들 많죠. 영어 못 알아듣는 경우 많은데 엄청 재밌는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 보면 뭐해? 뭐 외국인들은 막 알아들으면서 막 웃고 있는데 나는 저게 왜 웃냐? 저게 왜 웃기냐? 이런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단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된 코믹 프로그램 뭐 영화 봐도 못 알아듣는 재미가 없는 이유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단어를 어떤 변환이라 할까? 그러니까 변화해 줘야 돼요. 이거를 바꿔서 쉽게 얘기해 줘야 돼. 쉽게. 그래서 쉽게 얘기해 주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 주는 강의가 8월 강의예요. 8월. 작년에 2019년 8월 강의라. 그래서 이거를 뭐 정석 강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요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안 좋은 점이 문제를 못 풀어요. 왜 문제를 못 푸냐면 나는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이건데 이거를 바꿔서 내가 풀어서 설명해 줬거든. 그러니까 이걸 외운단 말이야. 이걸 외우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문장으로 돼 있어, 센텐스로 돼 있으면 더군다나 내가 들은 게 그건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문장을 시험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만 얘기하면은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변화시켜 가지고서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저도 보는데 오태인 선생님 강의는 재미있는데 시험은 문제는 안 풀린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 그래서 재밌기만 하다. 뭐 개그맨이다. 제가 개그맨이야? 너 알지만 내가 야 개그맨이냐? 나 진짜 진지충 아니냐? 나 완전 진지해, 그지? 나 원래 완전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시니컬해요. 몰라서 그러겠지만 나 굉장히 시니컬해, 그지? 승관아,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야 너 나랑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시니컬하지들, 그지 않냐? 근데 좀 재밌지?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공감을 하고 싶을 뿐이야. 두 번째, 좀 알겠는데 지금 얘기한 게 마찬가지야. 알아듣긴 듣겠는데 또 이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요번에 이제 출간되는 100점 노트 강의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0점 노트 출간일 자꾸 물어보는데 네가 얘기해 줄래? 나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지? 그리고 센텐스는 다 나왔지. 센텐스 다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확 눈에 이렇게 박아 놓을 수 있을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집은 다 샀어. 집도 다 졌어. 졌는데 미안, 침 쳤어. 미안해. 코로나 없어 아직. 괜찮아. 음성이야. 근데 데코레이션이 문제인 거예요. 왜 집을 만들어 놓고 데코레이션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수만 있으면 집이 아니고 좀 편안한 느낌도 들어야 되고 좀 좋아야 돼. 아 여기가 집이다. 와 이거 있잖아. 왜 러블러브한 하우스 같이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그래서 글자 크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글자 크기를 지금처럼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출판사를 좀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 크게 해서 지금 왔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래서 글자 크기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대신 몸은 바꿔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아마 한 열흘쯤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한 열흘 정도 나올 것 같고, 저한테는 오히려 다행인 게 어차피 시험이 늦춰졌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출간이 아마 3월 중순쯤 되실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마무리용 교재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막 교재 내면서 우리 김승훈 과장이랑 이게 알파요 오메가요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친구들과 마무리하는 친구들 동시에 잡겠다 이러면서 만든 거여서 알파 오메가 국사로 할까? 그래서 오메가? 그럼 메가? 그랬더니 경쟁사네 또. 그래갖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메가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경쟁사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알파 했더니 또 이건 문구점이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응? 도사국사 개정되냐고 생각 중이야. 이거 하긴 해야 돼. 예. 그래서 도사국사 심화국사가 이 근현대사 파트에서 조금 손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현대사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조금 부분에서 부분 개정을 근현대사 파트에서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긴 볼 거예요. 그래서 요번 도사국사는 조금 수정돼서 나올 건데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전면 막 엎어버리고 막 그런 건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봉훈처 간대유 이런 건 뭐 내가 만든 뭐 암기법 중에 괜찮죠? 봉훈처 간대유. 감사합니다. 요번 정강한 수업 듣고 8월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지. 그럼 뭐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대신 다 하세요. 끝까지 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쌤 근데 프린트랑 많이 다르게 책으로 나오나요? 무슨 말이지 이게?
프린트랑 많이 다르게 이번 최고 나올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책으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2015년에 봤던 문제들을 몇 개를 좀 뺐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거 좀 추가해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수업 듣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진지충, 맞아요. 나 진지충이에요. 할 일이 참 많으시다. 진짜 많아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사이트에 남긴 사전 질문 답변해 주세요. 이거 알았어. 또 까칠하네. 이거 그래. 이거 맞아. 이거를 내가 좀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그 12월 6일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선거 날이 맞더라고. 선거 날이 맞고 참모총장 연행일이 12월 12일 맞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항상 우리 국사가 이런 게 문제. 여러분들 그 연도라든가 날짜에 무지 민감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취임식이 12월 21일이에요. 그럼 취임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대통령으로 완전 취임한 게 21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사 연표를 보고 낸 문제인데 그 대한민국사 연표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면 12월 21일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선거를 한 건 12월 6일이잖아요. 그죠? 보름 전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문제를 잘못 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나중에 수정해서 올릴게요. 왜냐하면 간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그러면은 12월 6일이 맞거든. 그지?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근데 이 표현이 국사편찬위원회 연표를 보면은 이게 12월 21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편위에서도 좀 수정돼야 될 내용 같아서 요거는 수정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간접선거로 선출한 거는 12월 6일이 맞고 그 다음에 연행된 게 12월 12일이니까 요게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할게요. 제가 수정을 해서 올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거는 수정해서 올릴 거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공지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디귿 니은 순서가 될 것이고 이제 근데 국편위에서는 그 대통령 임기 시작은 12월 21일이 취임식이니까 요때 이후로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그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 그래서 육로관광이 김대중 정부가 아직 지속되던 2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된 거는 12월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12월에 선출됐으면 그게 노무현 정부 때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 근데 요거는 확실히 제가 좀 잘못 냈어요. 요거는 선출하였다라고만 했으니까 선출 행위 자체로만 보면 12월 6일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취임식은 21일이니까 1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건 취임식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1일로 보되 선출 행위 자체가 12월 6일이니까 근데 요게 먼저겠다. 요건 먼저다. 다만 1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은 21일 취임식을 기준으로 하자. 왜냐하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2월 25일에 취임식을 하거든. 그러면 육로관광이 2월 10일에 결정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이라면 그건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다만 노무현 당선인 시절이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노무현 정부냐 김대중 정부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는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다만 이제 나오는 그 기준이 그 어떤 선언 이후냐 이런 거. 6.15 공동선언 이후냐, 뭐 2007년에 있었던 14남북 공동선언 이후냐, 뭐 이런 개념으로 낼 수는 있지만 그런 애매한 문제들은 출제자들도 아마 낼 때도 고려할 거예요. 괜히 이거 냈다가 좀 욕 처먹을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안 낼 것 같아요. 또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선출 행위 자체가 12월 6일이니까 12월 6일로 봐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 니은으로 해서 저 정정해서 다시 공지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잘 보셨어요. 그다음에 귀때기도 업로드 하셔야죠. 그래요. 이게 또 귀때기 아프네 또 갑자기. 귀때기 할게요. 그다음에 현대사 특강 최고였음. 그렇죠? 제가 원래 현대사 전공자예요. 현대사 전공자인데 이제 현대사를 맨날 이렇게 막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막 랩하고 끝나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현대사 특강 할 때는 저도 되게 마음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현대사 특강은 재밌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재밌었을 거다. 그래서 현대사 특강은 늘
저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 장점은 뭐냐면 다른 선생님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강의가 늘 바뀌어요.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커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커리 때문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옷 이쁘다. 꼭 이렇게 옷이라는 단어를 꼭 넣었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좀 까칠하신 분이죠. 1572 쌤 튜터링 홍보 한번 때려주십시오. 열심히 할게요. 누구를 위한 홍보지 이건? 누굴 위해?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 튜터링 근데 잘해요.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저희 튜터링 하는 그 지도 선생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막 웃긴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웃긴 얘기라는 게 내가 웃겨서가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 두 문자로 이렇게 끝내고 싶을 때 있는데 항상 그 제 버릇이 뭐냐면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면. 그래서 항상 저는 50분 그다음 1시간 웬만하면 안 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61강짜리 아마 보신 분 아시겠지만 61강짜리도 막 1시간 넘어가는 강의가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가? 맞나? 하여튼 현대사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귀때기가 뭐냐면요. 귀에 때려박는 암기법의 준말인데 우리 너무 이제 학생들이 암기를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암기법인데 이거 할게요. 그다음에 사이트 남긴 사전 질문 자 할게요. 자 1번 조선 후기 균역법에서 일부 부유한 상민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는데 선무군관을 군포내는 양반이라고 해도 맞는 건가요? 아니요. 양반 아닙니다. 선무군관은 양반이 아니고 그냥 상류층.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국초에 기역을 설치하여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지문화 성사로 판사를 삼고 판추민 이사를 사로 삼아 일이 있을 때 모였으므로 합절한 일이 붙게 되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했다. 뭐 요 사료 있는데 요거 도병마사랑 식목도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참 좋아요 저는. 아우 훌륭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난 이런 질문은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가끔씩 알겠지만 질문을 하러 오는 학생들 때도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좀 이상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 이상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막 뭐라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하면서 이렇게 빨리 그냥 끝내고 싶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냥 뭐해 그러면서 책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약간 까칠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트라이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거야. 이해하면서 노력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려 주십시오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의사한테 오는데 환자가 아파요. 어디가 그냥 아파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건강해야 돼요? 어디가 아픈데요? 이러면은 그냥 뭐 머리도 아프고 뭐 마음도 아프고 뭐 막 이래. 장난하냐 지금?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그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를 건드려주고 뭔가 이렇게 팁을 주지 그냥 무조건 아프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좋은데 자 답변을 드릴게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사실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같아요. 같은데 이게 왜 도병마사냐 하면은 봐봐. 선지에 도병마사이 있었는데 식목도감이 없으므로 굳이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 원간사업기 때 이제 그 이재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재현이 호가 여공이거든요. 여공인데 그 여공 패설, 폐관문학이라 패설이라는데 그 폐관문학의 하나인 여공 패설에 그냥 쓰여 있는 사료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병마사만 언급했어요. 도병마사만 언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걸 도병마사로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뭐 비슷한 게 부여 고구려 일책시법 둘 다 있었는데 부여 일책시법입니까 고구려 일책시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료에서 부여의 일책시법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여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공부할 때 목이랑 등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 가끔 통증 때문에 집중이 안 될 정도인데 쌤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아플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아프면 안 합니다. 그냥 아프면 그냥 안 하고 말아요. 그냥 안 아플 때까지 쉬어요. 그냥. 아픈데 막 착같이 아파 죽겠지만 난 해내고 만다 이러면서 막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잠깐만 아프네 그만 그래서 좀 쉽니다. 쉬면 이렇게 편안해지죠. 근데 쉴 때 다른 건 안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잡니다.
자는데 왜 이렇게 뭐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 뭐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싶고 스포츠도 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뭘 보냐면은 그 제일 재미없는 영상들, 예를 들어 뭐 종교의 그 스님들이나 이제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서 하시는 그 인생의 지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들으면 5분 안에 잡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냥 그렇게 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져서 그때 다시 합니다. 근데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10분 전에 받았는데 제 제자 가운데 그 장애 학생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남학생이셨어요. 근데 지방직 시험을 이제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장애가 됐냐면 목이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안 돌아가고 이게 굽히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실강에 앉아 계셨는데 항상 목을 이렇게 항상 똑같이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아, 뭔데 저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앉아서 듣지? 근데 그분은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셨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아니라고. 그랬더니 다쳐가지고 이 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가 그 실강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 듣는 게 진짜 어렵다. 근데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를 극복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되게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이제 이러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있을 때 제가 사실 그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약간 울컥했어요. 울컥.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이런 거를 극복하면서 공부를 하시는구나.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들어가신 지 꽤 됐어요. 한 6, 7년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집중을 하면은 저도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집중하면은 한 10시간 해요. 한 번 하면.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이제 이 분이 생각나요, 저는. 그래서 목에 장애가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돌리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눈을 깔고 이렇게 봤던 분이 생각나요. 근데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지의 문제다. 교구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원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소통을 더 하래요. 뭐 빠져나가고 싶으면 빠져나가는 거지 뭐. 잘 가. 자, 100점 노트 언제 나오면 얘기했고요. 뭐 충료랑 충수강 이거 세조구제? 충료랑이지 원종이랑. 도사국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거기 잘 써 있으니까 봐요. 써 있어. 그다음에 뭐야 되게 많이 올라왔네. 지금 오늘 2단계 하시는 건가요? 했죠? 불교 TV 최고의 수면약이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수면약입니다. 거기에 목탁까지 곁들이면 최고. 땅땅땅땅 최고. 나마냐 그냥 갑니다. 그다음에 100점 노트 좀 들으면 문제 풀려요. 당연하죠. 문제 풀리게 만들었고 2단계 50점대인데 100점 노트 들어야 하나요? 당연히 들어요. 50점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야 올라갑니다. 타임 리미트 뭐지 이게 무슨 뜻이야? 타임 리미트가 뭐야? 시간 제한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다 됐네요. 쌤 전식과 과전법 공통점과 차이점? 책에 있잖아. 거기 표로 내가 잘 만들어줬는데 왜? 전식과는 봐봐. 되게 간단하잖아. 전, 시, 과, 전, 법 같은 거 공통점? 공통점 여기 써 있는데? 자, 전과 똑같은 글자 공통점. 그다음에 전시, 과 여기도 과 있네. 이게 공통점인데? 뭐 강의가 이러냐? 이게 진짜인데? 전시과에서 이거 공통점, 이거 공통점인데 법? 법이 없다고? 이것도 뭐 법이죠 뭐. 근데 이것도 공음 전시법이라고도 하니까. 그럼 차이점? 이게 있냐 없냐? 시지가 있냐 없냐 이거지 뭐. 시지 없고 또 공통 차이점? 이거는 과전이니까 과천이라고 해요. 과천이니까 과천법이라고 하니까 과천시가 어디 있어? 경기도에 있지. 그럼 경기도에만 지급한다고. 이건 아니고 전이시야.
전국 노래자랑 이러지. 그러니까 전국 다 전국적. 이건 전국적. 요거는 화천시. 경기도에만 이렇게. 짧은 팁 드렸어요. 예.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잘 써 있어요. 예. 기본 한국사 심화 강의를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신광 경찰팀에서 가장 잘생겼어요. 거짓말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 들어도 참 기분이 좋네요. 제일 잘생긴 분 이렇게 소개할 때 맨날 누구 얘기하지? 뭐 영원한 어린 왕자였으나 지금은 무슨 왕자? 왕이 되어버린 이런가? 네가 맨날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3년째 똑같은 멘트지. 애들은 맨날 바뀌니까 그게 굉장히 참신한 듯한 인상을 주잖아. 근데 난 들 때마다 어린 왕자였으나 지금은 왕이 되어버린 이거 왜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다음 뭐 나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 개그맨 방송가를 섭렵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청춘 불패? 불타는 청춘. 청춘 불패라니. 청춘 불패? 진짜. 내가 너를 믿고서 내가 너를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참 내가 왜 지금까지 이게 강의가 안 되는지 알았다 내가. 그래. 그다음에 뭐 있냐? 문벌귀족님? 그래요, 맞아요. 저 문벌귀족이에요. 해주씨 원래 문벌귀족입니다. 그 고려 전기 최고의 문벌귀족 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선 시대 와서 망했어요. 그다음에 질문 파트? 질문. 평안도도 조세 운송한다고 쓰여 있는데 오기총 문제에서는 평안도는 인류 지역으로 중앙으로 조세를 운송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지역에서 조세를 운송하지 않았는데 조세를 운송하기 시작하니까 열받은 거지. 그래서 평안도 농민 전쟁이 일어났다고. 원래 세금을 안 걷는 데였는데 중앙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해. 그럼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원래 안 하다가 하면 기분 나쁜 거잖아. 잘해주다가, 그치? 연애랑 똑같아. 되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못해주면 기분이 어때? 되게 나쁘지.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반란이 뭐야? 꺼져 이거지. 헤어져. 그래서 새로운 애를 찾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 가서 이렇게 연애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과목 내 친구하면 정리하고 있는 한국사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고요? 100점 노트.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필사기로 하나 내보는 거예요. 100점 노트. 오태준 한국사 100점 노트로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걸로 한번 정리해봐라. 그다음에 시험 전에 열리는 심화국사 이론 듣고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도 될까요? 시험 전에 열려요? 그렇지. 심화국사가 열리지. 심화이론 내가 개강하니까 근데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시험 바로 직전에 국사만 그거를 다 정리하고 가면은 국사만 하게 될 텐데. 4월 8일인가 개강 예정이죠. 4월 8일 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4월 8일 날 개강을 하게 되면은 심화 이론을 도사국사 개강할 건데 아니면 지금 100점 투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둘 다 하라는데 두 개 다 하는 게 맞지 이건 모르겠어. 책 두 개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점 노트 강의로는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쓰고 도사국사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 한번 의견을 줘봐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괜히 욕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 왜냐면 책 두 개 사게 되면 아무래도 요즘 또 경제도 어렵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밖에 안 된다는데 또 돈밖에 모르는 강사다 뭐 이렇게 또 그런 얘기 나올까봐.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의견 줘보세요. 한번 여기 의견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세종대왕처럼 18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면 좋겠는데 18만 명이 접속을 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여기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에 집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개 다 하면은 별로일 것 같아. 그지? 별로일 것 같아요. 하나만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별로인 게 하나만 하는 게 별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개 다 하는 게 별로일 것 같아요?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도사국사 미리 사놓은 사람 입장에선 저는 찬성. 두 개 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근데 요즘 책값 비싸서 살 때마다 움찔움찔하긴 해. 그 막히긴 해. 요즘 다 물가 다 올라가지고 나는 밥을 사 먹을 때마다 움찔움찔하긴 해. 정말 비싸죠. 듀얼코어 능력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주과정 공지 오늘 올려주신다 했는데 언제 올라오나요? 언제 올라와요? 논의 중에 있어요. 논의 중에 있대요. 그 다음에 좋은 건 100점 노트가 좀.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야 되나? 나중에 들어야 돼. 100점 노트 너무 좋습니다. 100점만요. 3단계 언제부터 하나요? 이게 3단계가
5월 달 직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예를 들어 5월 25일이다 가정을 하면은 그 열흘 전쯤에 개강해요. 그죠? 열흘 전쯤에 개강해서 시험 보기 한 열흘 빼기 10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빼기 10에서 빼기 11. 아무리 그 저기 늦춰져봐야 이제 빼기 14.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5월 15일에 시험이면 5월 11일쯤 아마 개강을 할 것이고 5월 30일에 시험이다 그러면은 5월 16일쯤 개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0점 노트로 쏠립니다. 그래. 도표 필요할 땐 프레젠테이션 띄워주세요. 아 이걸로 도표 필요할 때 그 방법도 괜찮긴 하겠다. 오 괜찮은데? 오 알았어요. 좋은 아이디어. 그래 맞아. 저는 100점 노트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 봅니다. 18회 18번 니은 디귿 설명 안 되나요? 했는데? 네, 했어요. 18회 18번 니은 디귿 요거 정정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취임식 기준이랑 선출한 날 기준이 좀 달라서 그랬어요. 제가 취임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건데 선출한 날이 빠르더라고. 12월 6일 그다음에 취임식은 12월 21일이니까 12, 12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용어를 좀 신중하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용어를 선출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드리기로 했어요. 100점 노트 언제 하나요? 들으신 분 답 좀. 이거 했어요 이미. 이제 했고 이제 이거를 심화 때 하는 게 좋을까 어떨까가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업로드 해주신대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사전 질문지 또 그래.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시험이 미뤄져서 계획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저는 이때부터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칭은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계속 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끝내버리면 뭔가 좀 허무하고 좀 막 마음이 좀 촉박하고 이러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2달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이제 약한 과목을 이제 기본기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1번 문화사 파트 암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도 저기 전화 통화하면서부터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조선 문화사 어떻게 하냐 했더니 조선 문화사는 그냥 나온 것만 하세요. 100점 노트에 다 충실하게 반영됐으니까 그것만 다 외우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서는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서는 내용이 이만큼이니까. 왜냐하면 뭐 또 막 빠지면 뭐라 하고 이러니까 그걸 다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본서로 공부하기보다는 이미 나온 걸로 먼저 공부하고 기본서를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차 최종 불합격했는데 작년 2차 못 붙은 게 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합격하고 싶어서 연고지도 안 썼는데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요? 시험 연기된 만큼 컷이 올라가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험 연기됐다고 컷이 올라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예. 제가 이건 15년 여기서 근무했어요. 15년 동안 학생들 봤어요. 시험이 연기되고 2달 더 있으면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2달 뒤에 있으면 또 만약에 2달 뒤에 연기되면요. 2달 뒤에 또 연기되면요. 그 논리대로라면은 1차에서 안 된 친구들은 2차에 무조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6개월을 더 줬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컷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냥 불안해만 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기본서 정독이 중요하다고? 두꺼운 기본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본서 읽는 좋은 방법. 이것도 아까 설명했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왜 그 마라톤 안 뛰어보니까 뛸 엄두를 못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뛰어보면은 이제 왁구가 왁구 미안해. 왁구라는 표현 안 씁니다. 요즘 노노 재팬인데. 어느 정도 말이 뭐냐? 윤곽이 잡힌다. 좋은데? 말 잘. 윤곽이 잡혀요. 그다음에 또 실시간 뭐 올라오는 거 있는가? 2, 3주 남았을 때 100점 노트를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15년간 축적된 데이터. 맞아요. 제 몸에 그게 다 DNA로 박혀 있어요 지금. 합격자의 밤 할지 모르겠지만 합격하면 꼭 가서 선생님 보고 싶어요. 오오오오. 안 할 것 같지 않냐? 합격자의 밤 안 할 것 같지? 왜냐하면 확진자의 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진자의 밤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우리나라 경찰력에 있어서의 최악의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신임 순경들 전체가 임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합격자의 밤은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래 연고지가 너무 적게 뽑았다고? 근데 이것도 다 저기 뭐야 저는 소신 지원하라고 해요. 소신 지원하면 돼요. 이렇게 또 많이 뽑으면 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뽑는다고 많이 지원하게 되면은 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해. 그 실력이 안 됐는데 왜 추첨을 많이 한다고 내가 꼭 당첨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법상종의 유식 사상이랄까. 그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음성 판정 받고 찾아가겠습니다. 아, 내가 음성이어도 다른 애들이 양성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요즘 그 음성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오지 마세요. 그냥 저것만 합시다. 나중에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가 코로나를 마십시다. 아니 왜 그거 맥주 있잖아. 그걸 마십시다. 그다음에 미쳤다고? 나? 세상이 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겠냐? 약간 반쯤 나도 같이 미쳐 있어야 미친 사람들 미친 세상에서 같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다 미치면 나 혼자 정상이면 내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 노량진도 똑같아. 노량진 친구들도 다 정상이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 어떻게든 뭐라도 하겠다고 해서 막 악다운 있으면 살아가는 거 아니야?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경쟁하고 막. 그러니까 똑같이 미쳐야만 마음이 편하지. 나 혼자 정상인 막 군자인 척하고 못 살아 그렇게. 신라시대 육두품은 지방관을 할 수는 있었는데 진골 때문에 못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할 수 없었던 건가요? 뭐 할 수는 있었죠. 표를 보면 삼국사기 그 복색지 보면 할 수는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그 임명된 사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했다 이런 거죠. 수험을 못 알아들어도 끊을 수 없는 오태진의 매력. 왜?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거잖아요. 이거 욕이지. 요만두. 욕하는 거 아니야? 외눈박이 세상에서 양눈이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 내 심지는 그 이렇게 쓰러져서는 안 돼. 내 심지는 갖고 있고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같이 미친 척 해주는 거 알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사는 거야. 교수님 노량진 확진자 나왔다는데 어쩌나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제가 안 오잖아요. 어떻게? 노량진 확진자 나왔어. 그래서 저 맨날 여기서 밥 먹잖아요. 밥 먹는데 어디서 드셨을지 어떻게 알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휴원이 더 늘어났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노량진도 지금 터졌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관직을 얻을 수 있었나요? 예? 항상 그 예시 생각하면 되죠. 원론이랑 개론이랑 판례 생각하면 되는데 원론은 법전이고 개론은 어떤 사례고 그지? 그 다음에 판례는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딱 사례 생각하면 돼. 그럼 문제가 다 끝나. 오히려 역으로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하지 말고 귀납적으로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알면 돼. 장영실 영화 장영실 있었죠? 장영실 천문 이런 거. 장영실 노비거든. 관직 받잖아. 그 다음에 역사상 코로나처럼 이런 역병이 있었나요? 정말 많았지. 나 지금 욕할 뻔했어. 겁내 많았지. 정말 많았죠. 뭐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2세기마다 한 번씩 망하는 그런 게 나온다고. 15세기에 태양의 흑점 활동이 없으니까 23도 막 22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천문 관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대응하려고 한 거예요. 17세기 현종 때에 전국적인 수재와 재해가 일어나가지고서 몇 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실학 생긴 거예요. 유형원이 왜 반개수록을 썼냐 하면 현종 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전염병이랑 그래서 인구들이 싹쓸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반개수록이에요. 19세기가 왜 밀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종교가 유포됐냐면 천주교가 널리 확산되고 동학이 널리 창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19세기 콜레라라고 하는 당시 이유를 모르는 원일몰인 괴질이 돌았기 때문에 평안도 중심으로 콜레라야 그게. 천연두 이런 거. 그 인구가 20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1세기 지금 20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21세기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21세기에 이상한 역병, 질병 막 돌 거라고. 그래서 크게 한번 세상이 바뀌는 시대에 온다고. 그게 200년 주기라는 말이 있어. 15세기 바로 전에 13세기가 그랬고 그때는 저거였어. 패스트. 11세기 고려시대에 이제 들어오는 시기에 10세기에서 11세기 넘어갈 때 그때 왜 당나라가 망하고 신라가 망하고 발해가 망했냐면은 단순하게 거란족이 커져서가 아니라 왜 커졌느냐면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유가 생겨요. 그 증거가 뭐냐면 통일신라 하대 처용가 같은 거. 처용이 막 나와가지고 그 막 노래하는 거 있죠. 달 밝은 신라 서라발 밤에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며칠 만에 집에 들렀더니 섬돌 위에 있는 신발 4개 두 개는 내 아내 것인데 2개는 누구 것이냐 문을 열고 들어보니 거기에서 어떤 한 괴질 역병이 내 아내를 겁탈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리를 이불을 열어보니 다리가 4개인데 2개의 다리는 내 것이고 2개의 다리는 누구 것이냐 하하
뭐야 이러면서 막 미쳐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게 뭐냐면은 아내의 불륜 현장을 급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건 불륜이 아니라 아내가 지금 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처용이잖아요. 처용이가 그때 신라에 막 이슬람 상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알지 못한 한마디로 입국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서남아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경주에서 역병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라가 이를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똑같다니까. 외국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전염병 일으키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상한 막 노래가 일어나면서 막 굿하고 막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신라가 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삼익상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거기 지하상가 우리 가서 맨날 밥 먹은 데인데 마트? 초반에 못 알아듣는다고 쫓아갔다가 옷의 매력 계속 듣다가 이제 알아듣는다고? 알아들어? 다행이다. 진울과 요새 둘 다 지방민 지지받았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그냥 그건 공통점인데 그걸로 구분 못해요? 둘 다 그냥 저기 지원 받았다고. 최씨도 지원을 해줬어요. 예. 왜냐하면 둘 다 불교 개혁을 기치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진울은 조계종이고 요새는 천태종이고 진울은 수선사결사고 요새는 법화신앙이에요. 금강산 윤로관광 아까 설명했죠? 예. 소빙하기가 벌써 올 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오게 하려고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막 배출하고 있죠. 이렇게. 쌤, 옷 정보 좀요. 이거 나이키. 어디서 샀냐면 강남역. 강남역에 거기 그 조던인가? 그거 파는 데 있어. 거기서 샀어. 거기서 샀어. 싹 가니까 코리아 딱 있더라고. 우리나라 이게 농구 대표팀 옷이래요. 그래서 국가대표팀 옷을 하나씩 수집하려고 하는 게 제 덕후예요. 그래서 오 덕후. 메르스, 낙타질병, 그렇지 이런 거. 3단계는 비읍, 디귿, 니은이 뭐니? 못 알아듣겠어요. 비읍, 디귿, 니은. 일제 강점기엔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긴 게 사실인가요? 뭐 그랬겠지.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노량진 다이소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네요. 역시 비싼 거? 맞아 이거 비싸더라고. 엄청 비싼데 이 태극기를 꽂혀가지고 도저히 이걸 포기 못했어. 모자도 있었는데 모자는 제가 안 맞아가지고 못 샀어요. 조던이라 신발을 사야 할 것 같은 거. 그렇지 그런 데 있었어요. 국사 재밌어요? 예, 국사 재밌죠. 예, 저도 국사의 매력이 되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전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국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 정도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제가 이걸 다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다 못했네요. 남은 기간 동안 한국사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게 질문이신데요. 요거를 가지고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기출 회독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이러는데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출 회독을 늘리라고 하면은 사실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기총이라고 하는 문제집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보긴 보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출 지문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게 100점 노트예요.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결국 광고로 끝나는 것 같긴 한데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기출 지문을 보라고 하면은 막 사방이 흩어져 있잖아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테마별로 모아놓긴 했는데 그 테마별로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주제는 그렇지만 선지는 또 모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만 공부하고 그 문제 부분을 풀려고 하면은 또 아는 데는 있지만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한 번 더 모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랄까. 그래서 테마별로 나눠져 있는 기출문제집을 그 지문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제가 노트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트처럼 만드는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100점 노트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질문들을 정말 제가 95% 이상은 다 넣었다고 봐요. 진짜 뭐 이상한 거 아니면 거의 다 넣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막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탄착군을 형성해서요. 예를 들어 이 주제는 이거밖에 안 나와. 그 차이를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제가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합니다. 진짜로. 진짜 저는 항상 새로운 문제집을 또 기본서를 뭐 책을 만들 때 아이디어를 막 내면서 뭔가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약간 국사를 아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사국사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백전옥수도 그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 국사 공부하는 제 스스로의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을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의 스카우터 혹은 안경 혹은 렌즈 혹은 스마일 라식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번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안경이라든지 세상을 넓게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이런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다. 천리안이 돼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1시간 동안 뭐 시간이 훅 간 것 같아요. 그죠? 재밌었죠? 이런 강의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 더 재밌긴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를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져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답변 못 해드린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인데요. 코로나는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아마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위기지만 이 위기를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나가는 어떤 계기를 삼으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